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평소보다 수업을 어렵게 느낀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중력이랑 힘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바로 이를 응용하고 또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와서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익숙해지고 또 연습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지금도 너무 잘 하고 있는데 혹시 어렵게 느낀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 필기 화면을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무게와 질량은 또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요. 이번에 잘 잡아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학년, 3학년 가서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연습 많이 하고 이번 수업 들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형성평가 문제였죠. 달의 대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변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정답 여부를 떠나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고 또 상상해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답변을 작성한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적어주어서 선생님도 그래서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네,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지구에는 중력 때문에 대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달에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행성들, 목성같이 지구보다 중력이 큰 행성들은요, 수소와 같이 가벼운 기체들도 대기에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중력이 약해서 대기가 없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달의 표면에는 운석 구덩이들이 되게 많아요.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운석이 어느 정도 타는데요. 달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표면에 그대로 운석들이 와서 박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고민 많이 해봤을 텐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네, 오늘 공부할 단어는 1. 탄성과 탄성력과 2. 탄성력의 특징입니다. 눈치챘겠지만 두 번째 대단원인 여러 가지 힘 중에서 또 두 번째 중단원인 탄성력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탄성과 탄성체, 그리고 탄성력, 그리고 탄성력의 방향, 탄성력의 크기, 이렇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많아 보여도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각 개념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다양한 예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72쪽에 탄성과 탄성력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할게요. 여러분 눈앞에 두꺼운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네, 저절로 눈을 질끈 감게 되지 않나요? 그 이유는 고무줄을 잡아당기고 누웠을 때 타격이 상당한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무줄과 같이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무줄 말고도 용수철, 플라스틱자, 고무공 이런 물체들이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입니다. 이런 물체들을 탄성체라고 합니다. 이런 물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도 이렇게 늘리면 원래대로, 이거 좀 아픈데 늘리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우리 피부도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올려놓는 책을 많이 올려놓으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죠. 그것도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책을 올려놓았다가 책을 빼면 책장이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탄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예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한 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즉 변형된 물체가, 여기 빛이 있는데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때 나타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데요.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는 아주 다양합니다. 네, 교과서 73쪽에 있는 예들을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인데요. 먼저 나와 있는 게 진동하는 기타줄입니다. 기타줄을 튕길 때 줄의 탄성 때문에 줄이 진동을 해요. 이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고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옆에 머리를 묶는 고무줄은 이미 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인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장의 용수철도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안장의 용수철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안장에 용수철도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안장에 용수철이 있기 때문에 이 탄성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장대 높이뛰기와 농구공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스포츠의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농구공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겼을 때 다시 원래대로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장대 높이뛰기 같은 경우에는 장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선수들이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스테이플러도 나와 있죠. 스테이플러, 볼펜 이런 용품들, 문구 용품들을 모두 용수철의 탄성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자, 탄성과 탄성력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탄성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하고, 탄성력은 그때 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3쪽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같이 채워볼까요? 네모는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한 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정의인가요? 네, 탄성력의 정의입니다. 탄성력은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한 힘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생활 주변에서 탄성력이 이용되는 예를 찾아 3가지만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우리 교과서에서 탄성력이 이용되는 예를 많이 다뤘는데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용수철을 생각하면 침대에도 용수철이 달려 있습니다. 침대 용수철도 탄성력,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을 이용한 예고, 또 운동기구 중에서 악력계라고 있어요. 이렇게 탄성이 강한 용수철을 이용해서 악력을 키우는 운동기계인데 이것도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루겠지만 번지점프의 줄도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예요. 번지점프의 줄에 매달려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그대로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낙하한 다음에 통통통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번지점프의 줄의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3번 볼까요? 자동차에서 탄성력을 이용하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발표해보자. 요거 직접 조사를 하면 좋은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자동차에 바퀴가 달렸죠. 바퀴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차 있는 바퀴에도 탄성이 있어서 바퀴가 찌그러지지 않고 차를 잘 받치면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공기와 고무의 탄성력을 이용한다, 바퀴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완충기가 있습니다. 이 완충기라는 것은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인데요. 이것도 자전거 안장과 마찬가지로 용수철을 이용해서 완충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용하는 완충기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한 장 남겨서 74쪽의 탄성력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소단원에서는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 나머지 2가지 키워드였죠? 그러면 먼저 교과서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나는 무서운데 너는 괜찮겠어? 걱정 마. 줄로 연결해서 안전해. 우와! 괜찮아? 위아래로 흔들리니 어지러워. 네, 교과서 애니메이션에서 번지점프 장면이 나왔는데요. 번지점프 줄의 탄성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졌던 사람이 위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네, 줄을 매달고 아래로 떨어졌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은 위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탄성력의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를 조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74쪽에 해보기에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는 이라는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수철을 눌렀다 놓았을 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볼게요. 먼저 용수철을 눌렀던 손을 놓는 순간 탁구공은 어떻게 됐나요? 네, 탁구공은 위로 튕겨 올라갔어요. 용수철이 탄성을 가지고 있는 탄성체이기 때문에 누르면 위로 올라오고 탁구공도 위로 튕겨나갔죠. 그러면 용수철을 눌렀다가 놓을 때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 걸까요? 네, 탄성력은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단순하게 위쪽이 아니라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방향이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압축된 정도가 클수록 탁구공이 올라간 높이는 어떻게 됐나요? 네, 용수철이 압축된 정도가 클수록 탁구공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용수철이 압축된 정도와 탄성력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의 압축된 정도와 어떤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비례 관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철이 압축이 많이 될수록 탄성력의 크기도 커지니까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도 커지는 관계인 비례 관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해보기 실험을 통해서 탄성력의 방향뿐만 아니라 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네, 탄성체를 변형시켰을 때,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방향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수철을 눌렀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할까요? 용수철을 눌렀을 때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수철을 당겼을 때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할 거예요. 같은 물체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변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탄성력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성력의 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탄성력의 크기는 모양을 변형시킨 정도가 클수록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실험에서도 용수철을 많이 압축시킬수록 탁구공이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의 변형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활도 활 시위에 탄성력을 이용해서 화살을 날리는 기구인데요. 그러면 화살이 멀리 날아가게 하려면 탄성력도 커야겠죠? 그러면 활 시위를 더 어떻게 당겨야 될까요? 네, 탄성을 가지고 있는 활시위에 변형된 정도가 클수록 탄성력이 커지기 때문에 활시위를 더 힘껏 많이 잡아당기면 화살이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탄성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탄성력의 방향과 크기는 아주 쉽게 정리가 되죠. 탄성력의 방향은 탄성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방향,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려는 방향이고,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가 변형된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5쪽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잡아당길 때 탄성력의 방향은 용수철이나 고무줄이 늘어난 방향과 어떻게 되나요? 네, 반대 방향이 되죠. 늘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가 어떤 정도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네, 탄성체가 변형된 정도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용수철을 많이 잡아당기면 탄성력이 커지고, 많이 압축시켜도 탄성력이 커지고, 그걸 이용해서 활시위를 많이 잡아당기면 화살을 멀리 날릴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번지점프에서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탄성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 문제는 여러분이 형성평가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죠? 영상을 들어야지 형성평가를 풀 수 있게 한번 내볼게요.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번지점프 줄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성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탄성체가 변형된 정도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번지점프 때에서 낙하를 했을 때 언제 탄성력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72쪽부터 75쪽까지 탄성력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소단원이 2개나 됐는데 내용은 많지 않았어요. 어렵지도 않았고 여러분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 형성평가 지금 제출하는 대로 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